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겪죠.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여기서 여기로 지금 넘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등이 굽는 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자세를 뭘 잘못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성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또 뭐가 또 맛있거나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우리 엄마 좀 좋겠다, 이거 우리 언니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폴라이프로 오면서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 알게 됐는데 주부들이 보면 본인이 돈 아끼려다가 자기 몸이 또 아파지고 또 이렇게 생각이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무조건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근데 본인이 아프면 어때요? 남편이 잘 돌봐줘요? 아니요. 자녀들이 막 애틋해서 막 엄마 왜 그래요? 막 이래요? 네, 얘기 들어보면 부인이 아파서 자꾸 누워있으면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네, 제가 옛날에 저희 파트너 중에 그런 얘기 들었던 거 생각이 나요. 자기가 딸의 집에를 갔는데 과일을 냉장고에 잔뜩 쌓아놓고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과일 이렇게 많은데 너 왜 나 안 주니?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엄마 과일 안 좋아하잖아. 과일 안 좋아하잖아. 우리 어릴 때 키울 때 엄마 과일 안 좋아한다고 안 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죠? 없으니까 나는 안 좋아해. 니네들 먹어.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눈치 없는 딸이 엄마가 진짜 과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냉장고에 쌓아놓고도 안 준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삽니다. 네, 남성들, 여자들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이제는 35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건강검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방암 검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도 40세가 딱 넘어가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유방암이나 뭐 이런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받아봤었어요. 이거 검사하는데 되게 초음파 말고 촬영 검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리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특히나 초경이 빨랐다든지 폐경이 늦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60 넘었는데도. 그런 분이나 아니면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었기 때문에 이쪽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은 뭐 30, 40대 젊은 사람들한테 유방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미지를 뭘 넣을까 하다가 핑크 리본을 넣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리고 여성의 암 1위가 이제 유방암이다 보니까 핑크 리본 캠페인을 합니다. 10월달이 되면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검진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죠. 그리고 집에서도 본인이 가끔씩 점검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뭐 한쪽이 커졌거나 뭐 늘어졌거나 피부 변화가 좀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꼭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이 이제 암 뭐 보험금 타고 이럴 때 뭐 자궁 내막암 이런 것들 막 있는데 자궁경부암은 대부분이 이렇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생긴다고 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 또 이 바이러스가 종류도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100가지 되는 중에 16번하고 18번으로 명명된 게 있는데 그것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죠.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 예방주사가 잘 개발되어 있지만 100가지 중에 2가지에 대한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제일 최선인 방법이 뭐죠? 본인의 면역력을
실천에서 마흔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뭐 자궁내막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자궁경부라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요 질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골반 초음파 검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골다공증 검사 가끔씩 하죠. 네, 우리가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뭐 선근종이라든지 자궁내막 용종, 난소낭종, 뭐 자궁근종, 자궁근종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검사들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검사 하죠. 우리 이제 보통 리딩 바지에서 갑상선 사인들을 읽죠, 그죠? 목을 보면서 대부분 많이 읽게 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히 갑상선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0.5에서 2.5가 정상입니다. 근데 0.5 아래로 내려가면 항진이에요. 숫자가 점점 0.5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항진이고 2.5 이상으로 자꾸 수치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 저하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진에 걸리면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살이 자꾸 빠지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 걸리게 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에너지가 잘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점점 찌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요. 1cm 이상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상선암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보죠. 그래서 갑상선에는 선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미지에서도 보면 우리가 갑상선이 여기 목 앞에 나비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요오드가 결핍된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잘 방출되지 않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보면 목 이렇게 보면 두툼하고 이쪽이 막 불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쪽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가 이렇게 종양처럼 볼록 나와서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메타볼라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 폐경 전후로 해서 골밀도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폐경 전후 왜 그러냐면요.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우세 증세를 보이거나 결핍되게 되면 우리 에스트로겐은 조골세포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뼈가 자꾸 생성되게 해요. 근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파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촘촘했던 뼈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이가 들수록 등이 이렇게 굽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나쁜 자세를 가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뼈가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중에 하나도 몇 번 디스크가 골다공증이 유난히 이렇게 좀 심하게 왔다. 그럼 그 부분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뼈가 탄탄하게 서 있던 것이 디스크도 약간 줄어들고 이 뼈도 약간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키가 예전보다 4cm 정도는 줄었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프로라이프 제품을 열심히 먹어서 그런지 키의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재보니까. 근데 대부분이 1cm, 2cm 정도는 줄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4cm 정도가 되면 이 골다공증 때문에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매끈매끈하게 해주고 탄력도 있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나빠지고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이 잘 소비가 잘 안 되면서 혈관이 많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의 문제 때문에 나이가 이제 폐경 이후에는 갑자기 자기는 옛날부터 저혈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식생활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때는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가 예전 같지 않고 성격이 변하고 이상해졌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우울하니까 갑자기 집안도 가라앉고 또 아이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화를 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변화, 불면증, 우울증, 잠 못 자는 분들 되게 많죠. 주변에 보면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가 이제 35세에서 에스트로겐이 45%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또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호르몬이 에스트로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도 있어요. 근데 에스트로겐은 35세부터 45%가 줄어들고요. 프로게스테론은 7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도 프로게스테론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졌지만 프로게스테론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다 보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증세들이 이렇게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저는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서 나는 폐경이 49세 이후에 이제 대부분 온다. 그래서 49세 이후에는 필히 벨레비도 먹고 펜라이트도 바르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5세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35세 정도 됐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거 걸렸다는 분들이 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또 살이 찌는 것도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자꾸 저를 만지는 것 같고 벌레가 기어가듯 피부가 반질거리고 찌릿찌릿? 깜짝 놀랄 만큼 손발이 저릿하거나 왜 이렇게 덥지?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화끈거린다면 당신은 바로 갱년기.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줄어들며 나타나는 갱년기는 중년의 사춘기라 불릴 정도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 현상인데 안면 풍조, 불면증 등 신체적 변화는 물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갱년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중년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중년 여성의 건강을 좌우한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매를 유지해주고 혈관 건강이나 뼈의 강도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쉽게 살이 찌면서 갱년기 비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심할 경우 암과 같은 합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에스트로겐의 문제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갱년기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어느 때를 갱년기라고 생각하세요? 갱년기 기간을 어느 때로 보세요? 45세 이상, 55세 이상. 그죠? 대부분 생리가 끊어지면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45세 이후부터 그 생리가 끊어지고 난 5년 후까지를 갱년기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갱년기하고 폐경하고는 달라요. 물론 폐경 이후에 더 많은 증상이
증세를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생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세부터 거의 한 55세에서 60세까지가 갱년기를 겪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폐경기와 갱년기 시대는 다르다. 네, 두 개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건강을 좀 질병별로 분류해보면 면역과 관련된 거, 호르몬과 관련된 거, 뼈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관련을 좀 보면 면역이 떨어지면 이렇게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질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면역을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와요. 이제 우리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에도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갱년기 증세로 좀 근육이 뻣뻣해진다든지, 네, 뭐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처럼 그런 것들, 손 마디가 아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도 우리가 호르몬 변화로 오면서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아토피, 알레르기도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생기는 이것도 우리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 관련된 여기 갱년기 장애 증세가 3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뇨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고요. 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경 정신 계통, 피부 골격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갱년기 장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리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에스트로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스테론보다 우세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런 비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비만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요. 젊었을 때 생리하고 이럴 때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데 점점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폐경이 되게 되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부신에서 만들어냅니다. 부신에서도 만들지만 이 비만이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내 몸에 지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한데 어떻게 만들지? 지방 네가 만들어봐 해가지고 지방을 자꾸 늘려서 거기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서 보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살이 쪘다. 그거는 우리 인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스트로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많이 쓰죠.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니까 가짜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막 들어오게 되면서 얘네들이 호르몬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제노 에스트로겐이 다 어디에 가서 저장되어 있냐면 이 비만세포에 가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자꾸 일으키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가짜 호르몬이 배출되고 지방세포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비만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많았던 것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해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호르몬 처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합성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게 되죠? 유방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뭐 문제는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건 내가 불안하다.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 그냥 힘든 거를 겪으면서 가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병원에서 처방을 못 받으니까 우리들이 안내를 해줘야 되고 우리도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천연 에스트로겐을 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사람들이 천연 에스트로겐이지만 그것도 에스트로겐이니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냐면 브로콜리에서 추출하는 인돌스리카비놀, 디인돌메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천연 에스트로겐 제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호르몬이 고갈되게 되면 우리 혈관이 병들게 됩니다. 아니 보통 이제 여성
줄어들면 이제 뭐 여자가 막 목소리도 커지고 행동도 막 우악스러워지고 갱년기 걱정만 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혈관도 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여성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 혈관의 내벽을 미끄럽고 탄력 있게 유지를 하게 도와주고요.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춰주는 원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급격하게 하면서 혈관은 탄력을 잃고 기능이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면서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한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갱년기가 이제 시작된 45세부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평균 수치가 증가합니다. 45세에서 49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150이었고, 그다음 50에서 54세는 160으로 올라갔고, 그다음 55세 이상은 170으로 조사가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그 중년이라면은 반드시 콜레스테롤 관리는 물론 혈관 건강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만큼 혈관 질환 위험성도 높아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감소하면 내장 지방형 비만이 여성들에게 급증하게 됩니다. 과도한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폐경기 여성은 혈압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 혈관계 질환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여성은 30대에 비해서 갱년기가 시작되는 40대에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6배 증가하고 폐경이 시작되는 50대에는 30대에 비해 무려 20배 가까이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합니다. 네, 영상 보니까 내 혈관이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네. 호르몬이 이렇게 우리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줍니다. 네, 요 그래프가 그거예요. 35세에서 50세 사이 에스트로겐이 35%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이 75% 감소하고 50세 이후에는 거의 뭐 그냥 프로게스테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55세부터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을 사실은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셨죠. 네. 여기 벨레비를 나는 먹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펩라이트를 바르고 있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펩라이트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우세 증세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이 없고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면역도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죠? 네. 낮은 건 올려주고 너무 높아서 까칠한 건 날려주고 또 IQ가 문제된 것들은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균형을 잘 맞춰줘야 내 몸이 정상적으로 뭐 혈관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뼈의 건강이라든지 근데 이것이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큰 문제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펩라이트를 좀 힘들더라도 직구를 통해서 좀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문제를 때문에 또 오는 것이 뼈 건강과 정신 건강이 있죠. 여기 보면은 보통 골다공증 환자로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분들의 나이대를 보니까 거의 50대 이상이 94%를 차지하는 거예요. 50대 이상, 여기 많은 분들이 50대 이상이시죠? 네. 본인이 다친다 그러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다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관리도 중요하고 또 칼슘 같은 거를 이미 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뼛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처럼 촘촘하고 조밀하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복원시키려면은 호르몬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지만 이제는 이미 빠져나간 여기 요런 정상이었던 것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칼슘을 보충해서 이것을 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치를 우리가 검사하게 되면 2.5 이하는 골다공증이고 1.0에서 2.5는 골감소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1.0에서 2.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 몸에 진짜 암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거의 뭐 굉장히 이상한 증세를 몸에서 느끼게 되면 가서 발견하게 되면 이미 늦어서 뭐 3기, 4기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이미 골다공증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인이 키가 점점 줄어든다든지 몸이 자꾸 굽어진다든지 하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같은 제품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 2대1로 들어가 있고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것을 드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칼슘을 찾아서 먹는데 이런 비율이나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체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칼슘 마그네슘 CM 슈퍼처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들로 드시면 좋겠고요. 칼슘 1일 권장량이 1000ml 이상이다. 보통 성인 남녀는 한 700ml 정도를 권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폐경기 또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1000ml 이상을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문제가 147가지나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들, PMS, 고혈, 당뇨, 관절염, 좌골 신동통, 요통, 류마티스도 여기 들어가고요. 신장 결석. 신장 결석이 대부분 칼슘이 많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물을 많이 시금치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해요. 네, 칼슘 들어있는 거 잘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장 결석 우리 공부해서 알죠? 부족해서 오는 거다. 왜냐면 내 몸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잘 먹어주지 않아요. 그럼 내 몸은 어떡하죠? 혈중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막 녹여서 나옵니다. 네, 골다공증 뼈에서 막 녹여서 나와요. 근데 실제로 혈중의 농도는 맞춰줬지만 얘가 우리 몸에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장에 가서 쌓이게 되죠. 그러면 신장 결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잘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치매도 그렇고 치은염, 치주염, 정사불안, 신경과민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칼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는 분, 몇십 년 동안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을 칼슘 처방했더니 바로 자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러고 이렇게 여기 이미지처럼 화 잘 내시는 분들 있나요? 칼슘을 드시게 해보세요. 네, 칼슘이 신경 안정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착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칼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칼슘이 또 당뇨병도 예방하고 이런 대장이나 결장, 위암을 예방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 pH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 위에 문제가 생기죠. 네. 뭐 위산이 너무 많다거나 물론 나이가 들면 점점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칼슘은 위암 예방에도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 칼슘하고 단백질 보충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요. 뼈의 구조가 칼슘만 있나요? 아니죠? 네. 뼈의 구조는 칼슘과 물과 콜라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콜라겐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칼슘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단백질과 같이 먹어서 내 뼈가 칼슘이 우리 건물 지을 때 모래가 있어요. 모래는 칼슘이에요. 그러면 얘를 딱딱하게 굳게 해주려면 거기다 뭐 넣죠? 세멘트 가루를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칼슘도 먹되 단백질을 같이 넣어서
세멘트 가루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같이 제품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 여성 보겠습니다.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합성돼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뇌로 간 에스트로겐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과 간을 건강하게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에도 관여한다. 그런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긴다. 안면 홍조와 열감,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다. 여성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여성 호르몬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신체 기능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중단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낮아진다.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안면 홍조 증상이 빈번할수록 골밀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본인이 이런 증세들을 좀 겪고 있다 하는 분들은 평소에 호르몬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 면역,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보통 빈혈 많이 겪죠. 네, 지금 빈혈 겪고 있는 이미지인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제 그 인사기록부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빈혈, 묘주의.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묘주의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때도 이 빈혈 때문에 어느 기관을 가서 막 검사받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보니까 편식이 문제더라고요. 편식. 제가 이제 소음인 체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나마 좋아했던 게 이제 검정콩, 콩조림 있죠. 그거랑 콩나물을 먹었으니까 그나마 뼈가 좀 채워지고 이러긴 했겠지만, 편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빈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빈혈이 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이제 빈혈을 가져오는데, 요즘은 정말 영양 불균형이죠. 옛날에는 제가 편식을 했지만 그나마 조금씩 먹는 것들이 영양소가 그래도 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의 음식물들은 영양소가 다 빠져 있어요. 무늬만 음식이에요. 그죠? 야채도 무늬만 야채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가씨들이나 현대인들이 빈혈이나 냉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골고루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 영양 불균형 말고 이제 단백질도 잘 갖춰 먹고 이런 멀티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단백질 보충,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PBGS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변비. 현대인들은 잘 안 움직이죠. 저도 진짜 운동 뭐 하세요? 그러면 숨쉬기 운동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운동을 참 안 해요. 집에 있으면서도 거의 뭐 핸드폰으로 자료 검색하면서 앉아있고 막 이런데, 움직여줘야 된다. 우리 주부들도 또 예전에는 막 손빨래도 하고 빗자루 쓸고 막 이랬는데, 청소기가 하죠, 세탁기가 하죠,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운동 부족하고 식이섬유가 안 들어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해서 변비가 오죠. 그래서 저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파이프락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확실히 예전에는 파이프락스만 활용을 했었는데 D 프로바이오틱스를 둘둘둘 내지는 333 먹으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거 활용 안 해도
화장실을 잘 가는데 우리 효소와 유산균이 같이 되어 있는 디프로바이오틱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좀 기름기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다,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분들은 키토라이트를 또 잘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플라잉 파이버가 굉장히 좋죠. 네. 저는 예전에 플라잉 파이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변비 보면은 식이섬유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항문 끝에서 잠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항문 끝에서 잠궈서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런 쪽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 먹는 걸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플라잉 파이버가 나왔을 때 거의 이렇게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넣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더라고요. 식이섬유가 조금이니까 얘가 그냥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딱딱하게 돼서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 한번 바꿔봤어요. 저희가 스쿱이 들어있죠. 한 스쿱을 단백질에다 타서 먹으니까 이게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장에서 잠그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하지만 제가 써봤더니 오히려 조금 먹으면 그 작은 것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풍부하게 먹어주면 오히려 항문 끝에서 잠기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잉 파이버를 그런 쪽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마그네슘이 또 이렇게 근육에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디프로바이오틱스에도 유산균의 먹이가 들어가 있지만 좀 더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더 또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이 사람들을 또 그런 걸 많이 공부시키다 보니까 우리 유산균 있어? 그러면 뭐 물어보냐면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럴 때 나오는 이 제품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 있는 분들은 벨레비, 아까 이제 펜라이트나 PBG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면 좋고, 우울증도 저희가 이너선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이라 잘 구하기 어렵지만 심한 우울증에는 이너선을 좀 쓰시면 좋겠고요. 바이오이라든지 TF4, CM10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유실금이 많이 생기죠. 아까 우리 에스트로겐이 근육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탄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KBO나 PBGS, 바이오이, 또 벨레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제품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열심히 말씀드린 벨레비. 우리 벨레비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돌스리카미놀, 디인돌 메탄이 들어있어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또 암 예방하는 물질,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물질이 또 들어있죠. 트랜스퍼 팩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엽산 보충을 하면서 이런 유방암을 예방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예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품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PBGS, 저희가 이 소나무 껍질 추출물의 PBGS가 혈관을, 아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는데 PBGS가 또 그걸 상호 보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더라도 거기가 차가워져서 생리통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PBGS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PBGS가 또 강력한 게 비타민 E의 50배, 비타민 C의 20배의 항산화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17년째 이 제품을 거의 안 빼먹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PBGS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PBGS를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77,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좀 먹을까 싶어서 얘를 끊으면 허리 아픈 게 생겨요. 그만큼 그 근육의 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탄력을 잡아주는 데는 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BGS를 끊으면 허리가 좀 불편해지는데 다시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혈관이나 근육의 탄력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보면은 아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죠. 제품의 성분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죠? 양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칼슘, 마그네슘 있죠?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비타민 C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뼈에 이렇게 제대로 잘 흡수돼서 장착되게 되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한데 특히 붕소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폴라이프는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알고 다 집어넣었는지 D뿐만이 아니라 붕소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 이런 것들을 칼슘을 먹으면서 해결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E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오메가3 제품이 우리 혈행을 개선해주고 이제 특히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마씨유 있죠. 아마씨유에서 기름을 압착해서 짜면 어떤 성분이 있냐면요, 리그난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우세 증세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리그난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리그난 성분이 에스트로겐이 많잖아요. 그러면 리그난이 에스트로겐을 막 배출을 시켜줘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 그러면 리그난이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갱년기 증후군에 보면 가끔가다 이제 이명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바이오 EFA를 먹으면 이명이 금방 사라져.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홈파 때문에 오는 이명도 있지만 호르몬의 문제로 오는 이명이 바이오 EFA에 있는 리그난 성분이 그 역할을 해줘서 해결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EFA가 혈행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행 개선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 바이오 E로 이름이 바뀌면서 DHA, EPA 성분도 많아지고 비타민 E 성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성분이 속 안에 들어있죠. 예전에는 겉표시에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분 중에 새로 나온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도 없고 뭐 이딴이냐 막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화들짝 놀라신 분이 있는데 겉표지를 살짝 떼어내면 안에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이 활용을 하시면 염증도 가라앉혀 주지만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그난 성분 때문에 훨씬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펜라이트, 프로게스테론이 우세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펜라이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품을 포괄만큼 짜서 뭐 월요일 날은 뭐 이렇게 귀 뒤에다 바르고 화요일 날은 이렇게 겨드랑이에 바르고 뭐 수요일 날은 배꼽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부위를 바꿔가면서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중에서 폐경되신 분들, 특히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생리기간에 안 바르면 되는데 생리가 끝난 분들은 한 달에 4주잖아요. 자기가 정해놓고 나는 매월 첫째 주는 안 바를 거야 하고 나머지 3주만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주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에스트로겐 유세 때문에 오는 증세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디 DEP 말씀드렸는데요.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장 건강이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야지만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 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스트로겐이 많아요. 그러면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변비가 있거나 유익균이 많은 사람들은 장에서 이 에스트로겐을 다시 흡수한다고 해요. 배출해야 되는 에스트로겐을 내 장 건강이 나쁘면 다시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에스트로겐 무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장 건강을 챙기는데 중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장이 문제가 생기면 장에 있는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보면은 장에서 나쁜
나쁜 물질이 자꾸 들어오면서 자가 면역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에스트로겐이 우세 증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자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갑상선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우세 증세를 나타내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 걸 저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면서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궁의 문제와 함께 갑상선의 문제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도 중요하고, 네. 여러분들이 장루소 증후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슈퍼디도 넣어놨는데요. 아까 에스트로겐이 배출이 된다고 했죠. 내 몸에서 우세한 에스트로겐이 배출을 하는데 누가 배출을 시켜주냐? 간에서 합니다. 간이 건강한 사람들이 에스트로겐이 바란스가 안 맞을 때, 프로게스테론과 바란스가 안 맞을 때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은 네, 그런 여성의 문제를 갖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내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안 좋으면 다시 흡수돼서 돌아오면서 탑을 내죠. 그치? 간이 열심히 일했더니 장에서 다시 흡수해놔. 그럼 또 간이 분해를 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과 장 기능이 좋아야지만 본인의 여성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영양 불균형이 문제라고 했는데 저희 멀티플렉스를 잘 활용해 주시는 거 좋아요. 우리가 제가 생각해도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음식에서 많이 치우칩니다. 야채 먹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먹는 야채는 주로 김치예요. 김치 말고는 이상하게 야채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 안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지는 않죠. 이렇게 멀티플렉스 제가 가격을 궁금해하는 분 많아서 이렇게 가격을 넣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줬는데 멀티플렉스가 27,000원밖에 안 되는 코셔 마크를 받은 0.1%의 독성도 없는 코셔 마크를 받은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정도는 꼭 챙겨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뭐가 중복되죠? 라이트 스타트하고 PBGS, 그죠? 멀티플렉스, CM 슈퍼가 중복이 되죠. 그러면 내 면역 건강을 위해서 트랜스펙터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라이트 스타트에다가 벨레비 필라이트 정도 쓰시면 여성 건강은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네 슈퍼기를 추가하시면 되겠고 나는 장 건강이 안 좋아 그런 분들은 디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여성 건강, 여성들이 챙겨야 되는 호르몬과 뼈 건강, 면역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써였으면 좋을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따님 있는 분들은 35세 이후부터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조카를 이렇게 보니까 왜 35살, 34살밖에 안 됐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겼고 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이제 호르몬 공부를 하면서 그 조카하고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딸이 없지만 딸 있는 부모님들은 35세가 넘었다 하면 딸들을 호르몬 밸런스를 잘 챙겨주는 거를 해서 건강한 100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폐경이 50세다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50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식품들을 잘 챙기면서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